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단 이제 상면 도형까지 했어. 근데 오늘부터 해야 될 건 입체 도형이야. 입체 도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뭐 용어를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갈 텐데, 처음에가 이제 다면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입체 도형은 그냥 거의 다 다면체라고 생각하면 돼. 유일하게 아닌 게 원을 이용한 구라든가 원뿔, 원기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면체라고 하지 않아. 다면체는 면이 정확하게 딱딱딱 구분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다면체라고 하는데,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초등학교에 다 배웠던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보자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야. 삼각기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그치? 얘는 뭐 꼭지점, 그리고 얘는 뭐 꼭지점, 얘는 모서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면 도형에서는 저것을 변이라고 불렀잖아. 변이라고 불렀는데 입체 도형 와서는 이것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부른다고 그러고, 우리 이렇게 이런 면을 우리가 면이라고 부른다. 이건 뭐 너무 쉬운 얘기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다면체의 종류가 이 세 가지가 있어. 각뿔, 각기둥, 각뿔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건 없어. 그냥 자, 위에 꼭지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온 것들, 우리가 흔히 뭐 피라미드라든가 뭐 삼각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 어떤 초점이 있는, 맨 위에 꼭지점이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각뿔이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 각기둥이라고 부르고, 이런 각뿔에서 요거를 이만큼 잘라내버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위에서 얘를 딱 잘라냈을 때 우리는 얘를 각뿔대라고 한다. 각뿔대라고 한다.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다면체에 따라서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 절대로 공식으로 외우는 건 아니야. 그냥 스스로 당연히 알아야 돼. 봐봐. n 각기둥이라고 할 때, 자, 각이 n개가 있어. 그럼 이것은 밑면의 각기둥이잖아. 밑면에 어떤 뭐라고 하니? 모서리의 개수. 걔를 n 각뿔 때 할 때 그게 n자잖아. 그러면은 n 기둥, 기둥, n 각뿔, n 각뿔 대. 근데 보면은 실제로 봐봐. 얘랑 이 각기둥이라는 애하고 이 각뿔대라는 애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 자체가 완전히 같아. 그렇지 않냐? 그 위에도 삼각형 외곽형. 다만 각뿔대는 요 위의 면적이 조금 좁아졌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따라서 n 각기둥과 n 각뿔대 같은 경우에는 뭐 꼭지점이 꼭지점, 모서리, 면, 이 개수가 다 동일해. 봐봐. 각기둥하고 각뿔대는 다 동일하지. 동일할 수밖에 없지. 이거 나중에 이제 위상기하학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도형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모양으로 보는 거야. 그 위상기하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가 완전히 동일하다. 자, 각기둥의 경우 꼭지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세 개 있지. 그러니까 각기둥이 꼭지점에 n 각기둥이 삼각기둥이니까 3개가 2개 있으니까 꼭지점이 당연히 2n개가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2n개가 있겠지. 자,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에다가 2 모서리까지 있잖아. 그래가지고 3n개가 돼. 그래서 3n개가 되고, 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옆면 자체가 바로 n개가 되기 때문에 그냥 n은 n 플러스 2라고 하면 돼. n 플러스 2. 자, 각뿔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요거에다가 한 개 더한 거잖아. n 더하기 2야.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얘가 2n개가 되고,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건 아마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이제 오일러의 공식, 요거는 좀 암기를 해둡시다. 여기다 그냥 표시를 해놓고 문제 풀 때 이거 한두 문제 정도씩은 나올 테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연결 상태가 구와 같다. 자, 요거야, 요거. 얘를 있잖아. 잘 이렇게 두들겨 펴면은 동그랗게 만들 수 있잖아, 우리가. 그치? 예를 들면은 구가 아닌 것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도너츠 모양하고 도넛 모양하고 그냥 나머지 구 모양이야. 얘네들은 전부 다 동그랗게 만들 수 있어. 잘 만들면은. 그런데 도넛 모양은 만들 수가 없어. 구멍이 꽁 뚫려 있어야 되잖아, 중간에. 그러니까 도넛 모양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지만 이걸로 동그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이런 다면체.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입체 도형에는 어떤 공식이 있냐면 이 오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어. 꼭지점의 개수를 V라고 하고 모서리 개수를 E, 얘를 F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개의 과정에는 무슨 특징이냐면은 V에서 E를 빼고 F를 더해주면은 항상 2가 나온다라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 놨어. 이게 이제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거야. 이게 가끔씩 문제 나와, 이거. 그러니까 요거 주어지고 바로 구해라 하면은 실제로 그냥 예를 들면 어떤 뭐라고 하지? 그 도형 자체를 너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려서 푸는 방법도 있어.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냥 입체 도형, N각기둥, 각불, 대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가 상관없다. 근데 각기둥이랑 각불이랑 각불대 다 연결하는 제가 줄 것 같아요. 그렇지. 봐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내가 지금 차례로 좀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차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 그 차례를 잘 만지면 동그랗게잖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위상이 같다라고 하는데 봐봐. 대신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린 도너츠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런 도너츠가 있다고 하면은 얘를 만약에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아무리 만들어도 이게 안 나와. 왜냐하면 구멍이 중간에 뻥 뚫어져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얘를 잘 상태를 맞추면은 구가 나온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이건 나중에 좀 위상기하학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조금 더 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다면체. 자, 요거는 100% 다 암기입니다. 정다면체는 자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야. 모든 면이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다. 일단은 첫 번째, 모든 면이 합동이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든 면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사실 이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다면체는 5개가 있다. 이거밖에 없다. 요것만 생각을 해. 이게 사실은 나중에 뭐 좀 깊이 얘기를 들어가면은 볼록 정다면체, 오목 정다면체에서 오목 정다면체는 또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너희가 신경 쓰지 말고 현재 정다면체는 딱 5개밖에 없다. 5개밖에 없다. 그렇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요 4개가 5개가 있고 요 5개 중에서 일단은 면의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자, 정사면체가 있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총 5가지의 정다면체가 존재를 하는데 면체랑 뿔이나 기둥이랑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 봐봐. 얘가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삼각뿔이지. 네. 그지? 삼각뿔은 봐봐. 이 삼각형이 봐봐. 이렇게 생겨서 삼각뿔이야. 이렇게 생겨서 삼각뿔이야. 그치? 근데 정사면체는
여기를 이루고 있는 모든 면이 다 똑같이 생겨야 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얘는 사각뿔이 맞아. 삼각뿔이 맞아. 삼각뿔인데 그 삼각뿔을 이루고 있는 네 개의 면이 모두 동일한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어야 돼. 정삼각형이어야 돼. 정삼각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는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있어. 정삼각형이고, 그리고 얘는 삼각형. 삼각뿔과 동일하다. 자,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이거는 정육면체야. 정육면체 되는. 우리 그리고 그냥 주사위 생각하면 돼. 주사위. 이거는 뭐 어떻게? 사각 기둥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사각 기둥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자, 근데 이제 정팔면체부터는 조금 이제 골치 아파져. 얘는 정삼각형이고, 그리고 여기다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는 얘는 피라미드 두 개를 붙여놓은 모양이야. 피라미드 두 개를 밑면을 똑같이 해가지고 위아래로 딱 붙여놓은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는 사각뿔 두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얘는 정오각형으로 되어 있어. 일단 요것만 외우면 되고, 정20면체는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자, 우리 보면은 다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 오각형 이하로만 우리가 되어 있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육각형부터는 면체를 이룰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봐봐. 자, 육각형의 한 잘 맞진 않지만 이게 정육각형이라고 봤을 때 정육각형의 한 내각이 그냥 120도야. 그리고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면 얘는 360도가 돼버리잖아. 얘 평면이 돼버린다는 거야. 정오각형 같은 게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입체를 구할 수 있지만 정육면체부터는 그냥 평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이제 이런 정다면체를 전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되고, 자, 이거 있잖아. 여기에 보면은 밑에 표에 면의 모양,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 그리고 전체 면의 수, 꼭지점의 수, 모서리의 수 있지. 요거는 암기를 해야 돼. 좀 많지. 좀 많아도 이건 우리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요 공식을 있잖아. 여기 있는 방금 우리 이 오일러의 공식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해도 돼. 이거 좀 똥똥똥 만들면 구의 형태가 될 거잖아. 그럼 정확하게 이걸 만족시키거든. 이걸 이용해가지고 몇 가지를 암기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든 공식이야. 내가 딱 너만 할 때 만들었던 공식인데, 그냥 공식보다 되게 그냥 난 암기를 진짜 못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암기 진짜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내가 만들어내서 외워야 되는 경우에 내가 뭐 공식을 만들 때가 있었는데, 나 이 모서리의 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웠어. 어떻게 외우냐면 봐봐. 정오각형은 모서리가 몇 개야? 변이지. 변이 5개잖아. 5개의 변이 총 12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12 곱하기 5를 하면은 얘가 60이잖아. 그지? 근데 모서리라는 건 뭐야? 변과 변이 만나야지 모서리가 생기는 거잖아. 두 개의 변이 만나야지 모서리가 생기니까 얘를 2로 나누면 얘가 30이더라고. 다 30이잖아. 그지? 모서리 5개나. 여기. 오각형이니까 변이 5개. 변이 5개, 그리고 12개 있지. 그래서 만나서 60인데, 어쨌든 모서리라는 것은 변과 변이 만나야지 모서리가 생기니까 나누기 2를 해가지고 30. 얘도 마찬가지야. 삼각형이잖아. 3개야. 근데 걔가 20개가 있어. 근데 얘도 60이잖아. 나누기 2 하면 모서리는 30개야. 그럼 모서리 30개 나올 거야. 이렇게 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했었는데, 내가 이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되게 이상한 거 만들지 말라고 되게 욕을 했었어. 내 기억에. 그리고
고복희 선생님이죠.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알고, 요거 밑에 있는 거, 정답일체 5가지 뿐 이유는 이것은 뭐 특히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정답일체 5개 다 그냥 요렇게만 외우고 있는 게 차라리 머리가 편하고, 정답면체의 각 면의 한 가운데 있는 점을 연결하여 만든 정답면체,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암기를 해두면 좋아. 이게 뭔 소리냐면은, 봐봐. 정사면체를 한번 내가 그려볼게. 정사면체를 한번 그려볼게. 아니, 정육면체를 그릴게. 정육면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주사위 모양의 그런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각 면의 중점들 있잖아. 각 면의 중점들. 자, 맨 윗면에 요게 중점이 될 거고, 옆면은 얘가 중점, 여기서는 여기가 중점, 뒤는 뭐 얘가 중점, 앞면은 얘가, 윗면은 얘가 중점이겠지. 이 얘를 연결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나오는 모양이 뭐가 되냐면은 정팔면체가 되지. 그치? 그래서 정육면체의 중점들을 다 연결하면은 정팔면체가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여기서 정12면체, 정20면체 이거 내가 그릴 수가 없어. 나중에 이제 내가 그릴 수 있는 뭐 그림 같은 게 있으면 한번 표현을 한번 해줄게.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다면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회전체야, 회전체. 자, 정다면체는 우리가 입체도형에서 어떤 면들이 주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면, 회전체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원과 관련이 있어, 원. 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회전체부터는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야 돼. 다음 장. 23페이지? 23페이지 그 다음 자, 회전체는 항상 원과 관련있다. 왜 그러냐? 돌리니까 당연히 원과 관련이 있지. 이를테면 이런 거지. 자, 어떤 회전체 같은 경우는 항상 중심 축이 연결해. 이 축을 중심으로 어떤 도형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평면 도형 하나가. 그치? 얘를 축을 중심으로 내가 얘를 한 바퀴 이렇게 빙글 돌려보겠다 이거야. 그때 저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내는 도형이 어떤 거냐. 자,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릴 것이고, 얘를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러나 이렇게 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뿔 모양이 생긴다는 거야. 그치? 자, 이런 것도 한번 돌려보자. 이런 거 돌리면, 이렇게 되면 원 기둥 모양이 되겠지. 세 번째. 자, 한 바퀴 돌리는데 어떤 거? 이렇게 반원을 돌릴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내려가는 구 모양이 되겠지. 결국에는 회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원뿔, 원기둥, 그리고 구, 요 세 가지를 지금부터 다루겠다고 하는 거고, 회전체는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겠지. 아무거나 막 만들어 놓고도 돌려놓으면 그냥 회전체가 바로 되는 거야. 요 회전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사실. 첫 번째, 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면 항상 원이다. 무슨 소리냐? 이 축에 있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겠지? 네. 그치?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자르면은 당연히 원 모양이 나올 거고, 구 같은 경우 이렇게 잘라봐야 여기서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축을 중심으로 쭉 잘라버리면은 당연히 그 절단면 자체가 원 모양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중요한 특징. 자, 이번에는 축의 수직으로 자르지 말고 축을 포함해서 잘라보죠. 축을 포함해서 자르다.
축을 포함해서 뚝 잘라버리면은 쟤 같은 경우는 뭐야? 얘는 뭐가 되겠니? 이게 이제 삼각형이 나오겠지. 얘는 사각형이 나올 거고 얘는 여전히 동그라미가 나오겠지.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축을 포함해서 자르면은 그 두 도형 모양이 똑같아진다는 거야. 모양이 똑같아진다. 모양 같은 우리 합동이라고 그러지. 모양이 완전히 같은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야. 당연하겠지. 그냥 뭐 여기 저 축을 가운데로 뚝 자르면 양쪽이 딱 그 콜라캔 같은 거 가운데로 쭉 자르면 양쪽이 똑같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회전체의 종류는 뭐 여기 지금 다 그려놨어. 구가 있고 원기둥 있고 그 다음에 원뿔 이렇게 있는데 이 원기둥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겠지만 요거 이제 건널비 구할 때 이렇게 쭉 콜라캔 이렇게 까듯이 까가지고 얘를 옆면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윗면이라고 그러지. 얘도 마찬가지 윗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냥 넓이 구하는 거는 뭐 간단하니까 다 할 줄 알 거야. 자, 그리고 다음 장, 그다음 원뿔. 자, 원뿔 같은 경우에는 이 원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 이렇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봐봐. 자, 여기 밑면의 반지름이잖아. 그지? 이 밑면의 반지름이 가지고 이 원주를 구할 수 있겠지? 밑면의 원주. 이 밑면의 원주랑 얘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아진다. 이게 진짜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구하고 나면 이 가운데 각도도 구할 수 있잖아. 여기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그지? 이 길이는 어디야? 모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얘가 큰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밑면의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 이런 식이 되고 얘를 전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각도를 구할 수 있고 이 각도를 알면은 얘 면적까지 분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건널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아까 각불대 있었잖아. 각불대 있었던 것처럼 얘도 원뿔대가 있어. 이렇게 원뿔대가 되어 있는 건데 애들 이거 제일 처음 착각하는 것들이 이거야. 이거 전개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는 애들 있어. 이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자, 이런 식의 전개도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거야. 만약에 이걸 풀게 되면은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는 이 전체 부채꼴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야 되고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구하고 뭐 이런 식의 좀 복잡한 계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라고 한 전개도도 이렇게 적으면은 저렇게 되지 않대요? 말고 얘 이렇게 적으면은 네. 안 돼. 이상하게 돼.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 보여줄게. 전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안 돼. 절대로 안 돼.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원뿔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자, 진짜 중요한 게 다음 장 요거 두 장이야. 사실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 두 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자, 봅시다. 이제는 각기둥, 원뿔 이런 것들의 부피와 건널비 요거 얘기를 할 거야. 입체 도형의 부피와 건널비. 자, 일단 건널비는 이래나 저래나 그냥 전개도를 이용하면 돼. 그냥 특히나 이제 뭐라고 하니?
각기둥이라든가 각불 이런 것들은 그냥 각 넓이 다 구하면 돼. 나중에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구해보게 될 거야. 이것은 지금 당장 너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부피야, 부피. 자, 부피 구하는 공식 여러 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개야. 자, 부피는 자 기둥인 경우. 기둥의 경우는 무조건 밑면 곱하기 높이야. 자, 무조건 외워. 기둥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밑면 곱하기 높이야. 밑면 넓이, 밑에 넓이 구하고 높이 곱하면 돼. 특히나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야? 얘를 R이라고 하면은 파이 R 제곱이지. 얘가 뭐야? 밑면의 넓이잖아. 그리고 높이를 내가 h라고 준다면은 파이 R 곱하기 h 이러면 그냥 부피가 된다고. 무조건이야. 모든 도형의 이렇게 좀 위아래가 평행하게 이게 일정하게 되어 있는 모든 도형의 부피는 다 똑같아. 밑면 곱하기 높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 뿔의 경우. 뿔은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야.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 무조건 뭐 삼각뿔이건 사각뿔이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일단 밑면 구해. 높이 곱해. 그러면 그냥 기둥의 부피잖아. 거기다가 그냥 3분의 1만 곱해주면은 무조건 뿔의 부피가 돼.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건 앞으로 계속 쓰이는 거야. 정말 중요해. 기둥의 경우 부피는 무조건 밑면 곱하기 높이다. 뿔의 경우는 밑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다. 자, 원뿔도 마찬가지야. 얘 곱하기 밑면 곱하기 높이 원기둥 한 다음에 뿔이면 그냥 3분의 1만 곱해주면 돼. 그거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특히나 이제 부채꼴의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우리가 문제 풀 때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개도 정확히 그려가지고 쓰는 습관을 항상 들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외워야 돼. 9의 부피.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리고 9의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 자, 요거는 그냥 암기. 요거는 암기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알려줄게. 자, 알고 넘어갈게. 자, 요건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야. 알지? 근데 9와 원기둥과 원뿔 간의 관계, 요것이 가끔씩 문제에 등장하거든. 한번 봐봐. 어떤 구가 있어. 이렇게 구가 있다고 치자. 이 구를 정확하게 둘러싸고 있는 원기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내접하고 있는 이런 원뿔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자, 원뿔이 있고, 그리고 구가 있고, 원기둥이 있지.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에 요 밑면을 내가 R이라고 해볼게. R. 그리고 그럼 높이가 2R이 되겠지? 왜냐면 요 구의 반지름이 R일 테니까. 그치? 이 높이는 2R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원뿔과 구와 원기둥의 그 부피를 내가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첫 번째. 원뿔 같은 경우에는 얘지 파이 R 제곱에다가 2R 곱하는 거지. 파이 R 제곱 곱하기 2R 곱한 다음에 3분의 1 해줘야겠지. 그치? 요게 원뿔의 부피가 돼. 두 번째, 9 같은 경우는 요거잖아.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치?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2R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를 비율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봐봐. 똑같은 수로 나눠도 상관없잖아. 파이 R 세제곱은 다 없어질 거야. 그치?
맞지? 그리고 얘는 3분의 2지 그러면은 얘는 3분의 4고 얘는 2야. 그렇지? 그러면은 얘한테 곱하기 전체에서 3을 곱해볼게. 2대 4대 6 이렇게 되겠지? 1대 2대 3이야. 자,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저기 분은 세제곱인데 남아있지 않아요? 자, R 두 개 곱해지니까 세제곱됐지. 아, 여기도 R 두 개 곱해지니까 세제곱됐지. 그렇지? 그래서 이 원기둥 안에 내접하는 정확하게 내접하는 구와 원뿔 같은 경우에는 각각 1대 부피비가 원뿔 대 9 대 원기둥의 부피비가 1대 2대 3이다. 요게 그냥 공식이야. 공식인데 안 써져 있어. 여기다 나중에 하나 적어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적어놔. 자, 적어놓고 보면 되고 한번 문제 쭉 본 다음에 내가 이제 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뽑아줄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